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원성입니다. 자, 2019년 1월 14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다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뭐 라임 사태에 대해서 한번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 기업 사냥 뒷돈된 라임 개미 2조 날렸다. 이게 뭐냐면 라임 자산운용이 지금 부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들춰봤더니 무자본 인수 합병 세력에 돈줄을 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M&A 하는 쪽에.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상장사 이제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담았죠. 이제 전환사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이 전환사채가 뭐냐면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하는 행위가 두 개가 있어요. 기업이 이제 자금을 빌릴 때,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던가, 또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건 국채라 그러죠. 기업이 발행하는 것을 이제 회사채라 그러잖아요. 돈을 빌릴 때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이 전환사채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그 행사를 하면은 권리 행사를 할 때 이제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도 많이 쓰이고 참 장난하는데 많이 쓰입니다. 이게 어떻게 옛날에는 이제 에버랜드 이제 전환사채 헐값 배정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에버랜드가 이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한테 이제 그 편법 증여를 한 건데, 뭐냐면은 전환사채 가격을 이제 낮게 발행을 하는 거죠.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이후에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를 다 이재용한테 배당해가지고 나중에 또 주식을 올려서 이제 편법 증여하는 방법인데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라임에 이제 돈을 받은 애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뭐 쭉 신문을 읽어보면은 꺾기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코스닥에 투자한 다음에 사실은 10,000원짜리를 산 것처럼 해놓고서 5,000원을 넣은 거죠. 그리고 5,000원을 빼가는 게 이런 게 이제 꺾기인데,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주식 참 어렵습니다. 그냥 부동산 합시다, 부동산에. 하여튼 이 라임 자산운용에 돈을 맡기는 것도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것도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옆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20만원씩 정부의 월세 냅니다. 내용을 보면 벌금 내는 느낌이다. 벌금 내는 느낌. 그리고 뭐 가장 문제는 네 가지가 지금 뭐 되게 우리한테 와닿는 지금 제도죠. 뭐 공시가격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고, 세율도 지금 뭐 계속 높이고 있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2022년이면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다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유세가 나오더라도 전년 대비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2배로 늘어나요. 2배가 아니죠. 3배로 늘어납니다. 뭐 이거 자산운용에다 투자하는 것도 어렵지만 참 부동산에 하는 것도 어렵네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와닿고, 내가 뭐 이 세금이 사회에 뭐 공헌을 한다, 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뭐 뺏긴다라는 느낌? 이런 게 생기면 이 나라에 대한 반감, 이 애국심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보면은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단타족도 늘었다. 뭐예요 이게? 뭐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건데, 이거 뭐 1년 일하고 한 달치 더 받으면은 뭐 한 월급이 10% 늘어난 거나 똑같네요. 이게 오히려 쉽게 실업급여라는 게 쉽게 그만두고 자기가 한 달 쉬면서 돈 받으면서 또 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장기 근속을 하는데 좀 오히려 역작용이 나는 이 제도인 것 같아요.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장기 근속을 해치는, 그리고 이것도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참 조직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제 오너 입장에서
직원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자, 대단지 상가 입주 3년 지나도 공실 사태.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다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최저임금이 높으니까는 뭐 장사가 되나요? 장사 안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대단지 아파트면 상가가 이렇게 좀 많이 생기는데 업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에선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과 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보통 대단지는 뭐 초품화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품은 뭐 아파트 뭐 이러는데, 학교가 근처에 있으면은 이 교육부에서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랑 어느 정도 가까운 데는 뭐 당구장, 뭐 PC방 이런 거 전혀 못 들어와요. 뭐 주점 아예 못 들어오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상가는 있는데 지금 제한하는 업종이 많다 보니까 상가에 들어올 것도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또 업종들이 겹치는 것도 이게 못하게 하잖아요.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제한과 또는 의무, 뭐 제한과 의무를 같이 주는 거죠. 이제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의무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는 상가 공실이 나죠. 근데 여기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공실이 난 게 상가 분양을 다 안 했어요. 아직 안 하니까는 못 들어온 거지, 분양을 다 하고 주인이 생겼는데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상가도 좀 어렵다라는 얘기. 뭐 다 어렵네요. 그쵸? 우리가 간접적으로 투자한 데들도 어렵고, 집을 갖고 있어도 어렵고, 뭐 상가도 어렵고,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자, 실리콘밸리 CEO들 창업 초기 바퀴벌레처럼 살며 비용 줄여야. 실리콘밸리 CEO들도 좀 뜨기 전에는 몸테크를 하나 봅니다. 몸테크가 어느 정도냐면은 바퀴벌레처럼 살며 비용 줄여야. 기생충이 뜨니까 바퀴벌레라는 이런 뭐 비유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실리콘밸리 CEO들도 몸테크를 하네요. 우리도 몸테크를 해야 되나 굳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월 14일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